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실입니다. 싱그럽고 푸르른 5월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곳 많이 다니고 계신가요? 네,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픈 채팅방 보니까 정말 좋은 곳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네. 멋진 사진들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을 맞이해서 또 마침 우리 지역 축제가 개막한다고 해서 소식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내일부터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가 개막합니다. 황룡강 하면 정말 우리 지역의 아주 아름다운 명소 중에 한 곳인데 황룡강 주변으로 만발한 양귀비꽃 그리고 수레국화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또 광주 시민의 날이 있기 때문에 광주 곳곳 또 시청 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네. 또 행사가 있으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씩 다녀와 보시고 또 오픈 채팅방에 예쁜 사진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접속할 수 있는 방법,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동구 주남마을과 남구 송암동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죠. 조사위는 집단 학살에 참여한 계엄군 9명의 이름과 직책을 모두 파악했다며 이 9명 모두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계엄군 고발에 대한 위원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학살 계엄군의 검찰 고발이 미뤄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고발하기로 했던 계엄군들이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네, 5.18 당시 동구 주남마을에서는 그 미니버스 총격 사건이 났었죠. 며칠 전에 고 박현숙 열사의 추모비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버스에 탔던 12명 중 2명은 17명 중 2명은 무차별 총격을 받고서도 생존을 했었는데 계엄군 5명이 그 살아남은 2명을 그 자리에서 다시 총살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남구 송암동 일대에서도 계엄군 5명이 죄 없는 민간인 3명을 학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두 사건에 가담한 10명의 계엄군 중 1명이 중복이 돼서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총 9명의 계엄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총 9명의 계엄군과 더불어서 조사위원회는 또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사령관 그리고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을 내란 목적 살인죄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안을 또 검토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1997년이었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두환과 정호용 등 신군부 5명에게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 확정했었죠. 이 혐의는 80년 5월 27일 최후 항전일에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진입하면서 고 윤상원 열사 등 18명의 시민을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상조사위는 그 최후 항전일 전남도청에서 추가로 살해됐던 7명의 신원을 확인해냈는데요. 이같이 추가 살인이 드러났기에 별도의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전두환 등 사망한 이들은 대상이 안 되지만 아직 생존해 있는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 반란, 집단 살해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는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전원위원회에서 고발을 보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왜 고발을 미룬 건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원위 참석위원들은요, 학살 계엄군 9명의 범죄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또 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도 혐의 입증을 위한 서류 등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다수 내놨습니다. 네, 5.18 관련 단체들은 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던데요. 그렇습니다. 5.18 단체 법률 대리인 측은요, 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나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등 그 지휘부의 명령 행위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시민 5명을 즉결 총살한 그 계엄군 9명은 신원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는데 왜 검찰 고발을 미루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민간인 학살 사건만이라도 먼저 고발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수록 약속도 집권 3년 차까지 정부와 여당은 말만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5.18 조사위에 계엄군 검찰 고발을 보류한 것도 혹시 보수 세력이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압력과 방해를 넣고 있는 건 아닌지 지역민들의 의혹과 분노 여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사건은 일어났고 확인됐고 돌아가신 분들은 계시는데 거기에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과정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도 5.18 관련 소식인데요. 얼마 전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게임 그날의 광주가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었죠. 이 게임은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 이호진 군의 언론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5.18 기념재단 측이 이 게임의 제작자로 파악된 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 차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해당 게임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미성년자의 또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게임은요, 5.18 광주에서 시민군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를 막으려는 군과 경찰이 교전을 벌이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또 캐릭터를 북한군으로 선택할 경우 땅굴을 통해 금남로에 잠입해서 시민들을 살상하고 폭동을 주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5.18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18 재단 측에서도 이호진 군을 또 2차 가해하는 사람을 또 고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로블록스의 일부 제작자들은요, 이호진 군의 제보로 그날의 광주 게임이 세상에 알려지고 로블록스에서 그 게임이 삭제되자 이 군의 실명과 캐릭터를 이용해서 2차 가해 게임을 제작해서 이 군을 모욕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들에게 그 게임을 배포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 2차 가해 게임에는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에 악마 가면을 씌우기도 하는 등 정도를 넘어선 엽기적 수준의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당초 5.18 기념재단은 로블록스에서 그날의 광주 게임이 삭제가 됐기에 추후 경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이 2차 가해 게임의 내용이 워낙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제작자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 조금 전 살펴본 사례처럼 5.18에 대한 왜곡이나 폄훼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지도 모를 왜곡이나 폄훼를 정말 잘 방지하기 위해서 5.18 단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잘 모아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또 이런 왜곡이나 폄훼 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탐구 생활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뉴스 탐구 생활을 통해서도 함께 다뤄봤는데요. 5.18 정신에 대해서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도 폄훼와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역사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보를 한 학생도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이 6학년이 그 역사 교육을 받고 나서 그 게임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 유가족들이 여기에 해당된 유가족들이 마음이 아파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만큼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8이 44주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에 우리는 5.18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5.18을 왜곡 설정한 유명 온라인 게임이 논란이었죠. 문제는 이런 역사 왜곡의 유형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널뛰고 있다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게임. 하지만 폭동, 북한군과 같이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법이 만들어져도 끊이지 않는 왜곡과 폄훼. 해당 게임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 놀랍게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그거 5.18을 왜곡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시간 때 역사로 배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그거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교육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 5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푸릇한 5월이 왔습니다. 광주학교에서는 사실상 가장 바쁜 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5.18 민주화운동 교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5.18 수업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18과 관련된 수업 자료들을 한 군데에 다 모여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만든 사이트고요. 지금 사이트 자체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지금 2,000명이 지금 넘어가서 5월달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들 많이 좀 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자료는 모두 광주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년별로 나누어 영상과 동화책, 게임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5월을 가르치고 있죠. 광주 선생님들도 5.18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게 뭔가 그냥 예산만 어느 정도 내려보내고 자료만 그냥 내보내주는 식으로 사실 의지가 없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를 추가로 발견을 했는데 오직 초등교사만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자료를 근거로 한 5.18 민주화운동 계기 자료를 제가 보고 되게 경악을 좀 금치를 못했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네. 부분들이 아직도 좀 등장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좀 되게 놀랍고 확실한 반박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정확한 내용들을 다시 좀 전달을 해주고 계속 이런 5.18 자료에 대한 누적되는 사이트로 좀 계속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5.18 교육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업을 앞두고 타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광주에서는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도 뭔가 이렇게 수업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5.18 교육을 준비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들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흐름을 정말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험학습지나 수학여행으로 서울, 경주, 광주 이렇게 있었는데 광주를 왜 가냐? 그냥 편하게 영화 보는 걸로 했을 뿐인데 택시운전사 같은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서 좀 고초를 겪으신 선생님 사례가 최근 있었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접하는 연령이 너무나 낮아져서 또 거기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이제 잘못된 선입관을 미리 이미 이게 탑재되어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대구는 특별히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구나, 뭐 그런데 그끼리 해.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쪽이 너무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육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원래는 특별히 거기 전시회 자료를 받아서 학교 도서관 입구에 이렇게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화요일 날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치해 놨더니 오늘 보니까 애들이 열심히 와서 보고
특히 또 대구의 아이들에게 안내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대구의 2.28 민주운동이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잘 연결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아무런 동기가 없이 이렇게 이제 바로 수업을 하면은 아이들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5.18을 광주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화잖아요. 그런 거라면 적어도 지역 감정도 가장 심각하다는 대구 경북이 앞장서면 다 되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는. 교육청에 대한 의지와 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시민들과 또 우리 교사들의 또 몫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학교, 작은 교실이나 그 학교와 이것을 벗어난 사회가 결국은 하나의 커다란 이제 거대한 학교인 것이고, 국가에서도 어쨌든 5.18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두 지역에서의 이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광주에서도 더 많이 목소리 내고, 그래도 선생님들 간의 이런 작은 연대들, 이런 공동체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그래도 작은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면서요. 네, 두 분 오늘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필요한 교육이기에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전국의 교사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노력이 중요한데요. 5월 17일 금요일 5.18 수업의 시작은 학부모들입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보려. 그래, 자 그럼 줄 서가지고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전화해볼까? 저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정말 생각돼요. 맞아요. 희생된 명령을 생각하며 묵념. 바로 내일이 바로 5.18인데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자꾸 탐구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 학부모회에서 오늘 헌화랑 묵념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봤습니다. 헌화도 죽음도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느낀 5.18을 생각하며 진지한 자세로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5.18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했다고 생각했고 5.18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면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 마음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아침 일찍부터 학부모님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죠? 사실 우리 학교가 5.18 민주묘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거든요. 부모님들도 바로 앞에 있는 묘지를 오히려 안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움?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다녀옵시다 했더니 흔쾌히 다녀오시고 또 갔다 와서는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부장소를 만들어서 아이들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같이 결합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조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학급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학년 학생들은 오늘 5.18 영상을 시청하고 5월의 가치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영상을 볼 거야. 조금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집중해서 영상을 보는 학생들. 엄마! 동재 너! 그렇게 말을 했어. 다들 집중해서 보는 거 봐요. 네. 죄송해요. 너무 심심해서. 아이들은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 일이라 이제 이런 일들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사. 지금 5.18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때 당시에는 5.18 폭동이 됐어요. 이상한 사람 나쁜 이제 오늘은 아이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거기에서 이제 느낀 점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실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제 이런 주제였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이 났을 것 같아서 배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이어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수업. 아이들은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랩으로도 만들어요?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도와줄 거야. 나는 사람의 외로움을 차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정말 맞닥뜨리는 게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아이들이 충격을 많이 먹기도 하고, 아, 이게 역사 교육 맞나? 이제 이런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제가 보여준 이것도 중학년 단위로 할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도 우리 반에 이제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광주가 아닌. 아까 그 친구 밥 먹고 와서 저한테 처음에 울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전혀 안 된 친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1, 2학년 때 뭐 아주 간단한 행사에라도 뭔가 노출이 되었다면 조금은 괜찮았을 텐데, 근데 계속 마음이 지금도 그러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그 다음에 수업이 재밌었대요, 나름은. 5.18 교육은 뭐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걸 넘어서 그 5.18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 삶에서 현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삶으로, 내 생활로 좀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처음에 그 5.18 수업은 그냥 뜨겁게 접근하는 5.18이었죠. 막 영상 보여주고. 사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아이들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가 5.18 겪었대요. 우리 아빠가 5.18 겪었대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고 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5.18 때 광주에 있었대요. 할머니가 5.18 그때 주먹밥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또 5.18이 굉장히 역사가 아이들 입장에서 약간 박제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3.1운동 보는 느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5.18에 대한 교육도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또 다른 교실에서 열린 특별한 수업. 6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데요. 5월 21일 수요일. 아침이 되자 톡소리가 멈추었다. 일어나 보니 누나가 없었다. 밤늦게까지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알려주고 후배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6학년 친구들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요. 2학년들한테 알려주기 전에 잘 몰랐는데 확실히 이번에 많이 공부하고 나니까 좀 더 자세히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6학년 되면 2학년들한테 알려줄게. 수업이 끝나고 찾아온 급식 시간. 오늘의 메뉴는 주먹밥인데요. 5.18 당시의 공동체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밥 한 끼에도 의미를 담았네요. 네. 맛있었어요. 주먹밥이랑 국수랑 5.18 때 이거 만들어서 먹었어요.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5월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5.18이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5.18 아닌 5.18 교육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일상 속에서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저항, 평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진짜 좀 목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안 되면 사실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또 되풀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함께 좀 이름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공감하고 이어갈 수 있는 가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5월이 전하는 다양한 가치가 아이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지나 피어난 내 꿈과 네. 전국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께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게 학생에 대한 애정, 또 교육에 대한 애정,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사명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아까 그 대구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구, 경북이 먼저 나서면 5.18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이다. 네. 더 왜곡을 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뭐 대구에도 5.18 버스가 있고 광주에도 228 버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점차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좀 자료가 부족하시다. 그러면 518수업.com 저희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죠.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5.18 왜곡 게임을 이렇게 고발했던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에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되게 되면서 2차 가해를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언론에서 신경을 앞으로 더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또 오픈 채팅 어떤 내용을 보내주셨는지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 남조탐구생활 본방 보고 있다고요. 5.18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또 고발이 왜 합의가 안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시면서. 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게임을 만든 사람이 고등학생이라니 더 충격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도 어렵게 자료 구하셨다면서 5.18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은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인데 역사인식을 제대로 심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나 아이들 묵념하는 모습 보니 예쁘네요. 그 역사를 겪지 않은 아이에게는 올바른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죠. 네. 자, 아이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다고 하셨고 처음 배우는 건 아이들에게 충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충격입니다. 예. 하지만 알아야 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같은 시민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어른 저도 믿기지 않고 충격이네요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5.18 역사를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 참 크다고 느껴지네요.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의 교육도 중요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참 가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QR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남도탐구생활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예,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50년의 세월을 함께한 소문난 인꼬 부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어서는 가족과 함께 가기 좋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두 야시장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꼬 부부부터 만나보시죠. 90의 나이에 가까운 부부가 있습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 만나 5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의 얼굴은 매우 닮아 있는데요. 둘이 만나 하나 된 부부의 날, 부부축제에서 수상을 하게 된 박용선, 안간난 부부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문마급.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부부애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정겨운 시골 밥상이 한상 차려졌는데요. 늘상 그랬듯 부부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정겨움이 가득합니다. 쌈 하나 싸네 지금 해야지. 하나만 더 한쪽은 해. 파도 넣어야 맛있다. 내가 싸줄게. 당신. 이처럼 서로를 위하는 한 쌈에서도 부부 금슬이 드러나죠. 안녕하세요. 아우, 좀
뵙겠습니다. 어우, 집밥이다. 같이 밥 먹을까요? 어머, 집밥 저도 먹어도 돼요? 네. 이게 오자마자 웬 횡재일까? 처음 본 저에게도 함께 식사를 권하는 푸근한 시골 인심이 느껴졌는데요. 맛은 또 얼마나 있던지요. 아니 제가 인꼬 부부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인꼬 부부라고 얘기하면 안 해주니. 아니 어떠세요? 남들이 인꼬 부부다 하시는데 평생 이렇게 그냥 살아왔다는 거지 그거지 뭐. 두 분은 이제까지 정확히 몇 년을 살아오신 걸까요? 한 50년 남겨 살았지. 한 3년. 딸이 올해 51살이요. 아, 따님이 51살이세요? 남편 박용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인데요. 이런 늠름한 남편과 다소곳한 아내는 첫눈에 서로가 자신의 짝임을 알아봤죠. 부부는 100년 가약을 맺고 어느덧 50년 넘게 결혼 생활 중인데요. 아니 근데 세상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한 번 내가 그 전에 전기수금을 댕겼어. 네? 내가 전기세 받으러 그때 불원을 갔다가 딱 보니까 생김이 펌프 좀 하고 마음씨가 괜찮을 것 같고 그래갖고 대박 이제 했더니 또 거기 자인 장모님도 대박 보더니 좋은 낫으로 다 인정이 되더라고. 합격이 아니라 그때 당시 허락식으로 이제 좋은 낫을 떠서 되다가 자꾸 댕기다가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50년도 넘은 결혼 사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제 좀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그렇지. 젊어서는 좀 괜찮았구나. 아 내가 젊어서 좀 괜찮았구나. 이거를 결혼 사진 보시면 느끼세요. 야. 아내는 눈이 한쪽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지만 부부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이에겐 베풀고 서로에겐 의지하며 자수성가해왔는데요. 야, 참 사진 처음에 참 결혼 전부터 하시고 나서 좀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저 그것도 궁금해요. 두 분 건강 비결이 뭐예요?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밥 먹어봤잖아. 그렇게 반찬 잘해주고 공경을 해주니까는 건강하게 나온 거야.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 건강한 결혼 생활이 가능한 거겠죠? 소소하게 밭일하며 지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밭일하는 모습조차 합이 묘하게 잘 맞는 것이 지난 5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언뜻 보이는 듯합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이 저는 표현을 안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뜨겁다고 얼굴 탄다고 모자 갖다 주시고 막 밭에 계실 때는 옆에 와서 붙어 있으라고 그러고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니에요? 밭일 잘 하지 말라 그래고 내가 했고 그래. 내가 조금 더 했고. 진짜요?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야 진짜 제가 이 사이에 껴도 되는지 지금 걱정될 정도로 두 분이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으신데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셔가지고 또 좋은 소식도 있다면서요. 뭐예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내일 모레 19일 날 문화원에서 상을 준대요. 무슨 상인데요? 나이가 먹도록 잘 살았다. 그러니까 부부상이래요. 그럼 올해 부부상 수상자 부부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 부부상 원주시 분마급 박용선 안간남. 박용선 안간남 부부는 이번 부부축제에서 희망 부부상을 수상했는데요. 아니 아버님이요 분명히 이 표현이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도 또 어머님 앞에 두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약간 영상 편지처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아버님? 아 좋죠. 뒤에 나오셨어.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하지 하는 거요. 여보 당신하고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참 이제도 남은 인생은 남지 않았잖아. 서로 의리 있게 참 잘 지내가고 행복하게 살아주면은 좋겠어. 여보 감사해. 그러게요. 아버님 뭐가 하나 마지막에 빠졌는데요? 사랑?
여보, 당신 사랑해. 이래 뭐야. 여자분 젊어서부터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차마 표현하기 쑥스러워 고이 접어두었던 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안에 헤아릴 수조차 없는 부부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박용선, 안간남 부부가 함께할 앞날에 건강하고 사랑 가득한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최초 부두 야시장 해양 미식 축제가 돌아왔다. 구룡포에서 즐기는 바다의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구룡포 바다와 함께 즐기는 맛있는 축제. 행복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마켓 피어나인으로 초대합니다. 바닷바람도 차지 않아서 걷기 좋은 계절.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 유명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지금 구룡포에 와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겼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룡포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다고? 방파제 쪽에 야시장이 하나 생겼다는 것 같아요. 바닷가 쪽에 미식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는 저거 말씀하세요? 벌써 전국으로 소문 쫙 퍼진 구룡포의 신상 핫플레이스 마켓 피어나인을 소개합니다. 방파제를 따라 펼쳐진 야시장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구룡포의 밤을 더 아름답게 해줄 축제의 거리입니다. 전국 최초의 방파제 야시장이고요. 야시장의 마켓, 그다음에 항구의 피어, 그다음에 구룡포의 굴을 포함한 구룡포에서 열리는 해양 최초 미식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마켓 피어나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포항의 맛을 보여주는 지역 마켓, 인기 푸드트럭이 함께하는 만선 마켓,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상품을 파는 예술 마켓, 그리고 자유롭게 먹고 즐기는 바비큐 존에는 싱싱한 해산물도 준비 완료. 아참, 축제에 공연도 빠질 수 없죠? 마켓 피어나인의 야심작은 바로 요 바비큐 존. 소시지부터 고동, 꽁치까지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먹는 재미에 굽는 재미까지 2배로 챙겨갈 수 있죠. 왜 그렇게 굽혔어요? 왜 이렇게 껐어? 제가 잘못 구웠어요. 미안. 그래도 맛은 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백고동 한번 잡숴봐. 살살 돌려 속살을 빼내면 쫄깃한 그 맛 다들 아시죠? 맛있다. 고소해. 아, 어디서 파는 거예요? 아, 이거 백고동인데 백고동은 이쪽에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꼬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데서 판매해요. 포차에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저희는 지금 과메기로 유명한 꽁치구이하고 싱싱한 꽁치를 석쇠에 노릇노릇 구우면 지나가던 발길 다 잡는 맛. 앞바다에서 잡은 백고동. 쫄깃하고 감칠맛 일품인 백고동. 그리고 지금 딱 먹기 좋은 홍게까지. 이제 구룡포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관광객분한테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홍게는 이거 지금 다 삶아진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돼요. 하나 둘 조명이 켜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활기찬 부두 야시장. 구룡포 상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지역 상인들 대표로 나왔는데 건어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새우 요리가 있고 저는 한 7년 정도 이 지역에서 김밥을 했는데 김밥 메뉴로 나왔습니다. 없는 게 없는 마켓 피어나인에는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구룡포 동네 맛집부터 셀프 바비큐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캠핑하듯 직접 구워 먹는 재미까지 다 누리고 가셔야죠. 맛있어. 보시다시피 바닷바람도 솔솔 불고 숯불 이런 거 돼 있는 데는 많이 없는데 직접 구워 먹을 수 있고 되게 분위기 좋고 좋은 것 같아요. 포항에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축제에 먹는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죠. 마켓 피어나인에는 볼거리 즐길거리도 다양한데요. 포항계 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도 볼 수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놀거리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재밌어요. 네, 아는 사람 공연한다 해서 왔는데 먹을 것도 많고 날씨가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즐기는 다양한 맛, 해양 미식 축제답게 부두를 채운 푸드트럭에서 골라 먹는 재미가 풍성하고요. 신나는 공연과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과의 이야기까지. 구룡포 부두 야시장 마켓 피어나인은 봄밤의 낭만이 가득. 아, 당장 달려가고 싶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낭만 가득한 부두 야시장 구룡포 해양 미식 축제 놀러 오세요. 집안에만 있기엔 아까운 날씨잖아요. 매주 금토일 저녁엔 구룡포 마켓 피어나인으로 나들이 어떠세요?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부두 야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부두를 따라서 이렇게 산책으로 바다 한번 쫙 본 다음에 네. 내려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공연도 보고 네. 또 밤에는 또 야경도 즐기고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픈 채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네. 네, 저도 수상할 수 있게 잘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어르신 밥상이 건강식만 보이네요. 저희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네. 우와, 맛있겠다고. 우리도 결혼 25년인데 저 어르신 부부처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보기 좋네요. 해주셨고요.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서로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시면서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룡포 과메기가 유명하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고 그렇죠. 네. 바다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세상 좋죠 해주셨네요. 네, 해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구룡포 야시장 꼭 갈게요 하시면서 주셨고 대인 시장은 또 대인 야시장이 있었어요. 놀 것이랑 먹을 것은 다양합니다. 대인 야시장이 다시 지금 열는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열면 또 가봐야죠. 예. 굽는 재미 먹는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매주 토요일 백운 푸드스트리트도 진행되니 많이 놀러오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신랑을 꼬시고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가지 못할 것 같네요. 어떻게든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상품 당첨되신 분들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봉화마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광주에서는 광주와 노무현 특별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플라자 브릿지라고 5.18 민주광장에서 하늘공원 그리고 동명동 일대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개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우리 지역에 가까운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 남도 한국생활 다음 주에 봬요. 네, 만나요.